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의사이고 현재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원래 결혼 당시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살았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는 30분 거리, 남편 병원 가도 20분 정도 걸리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죠. 분가 전에는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요. 대충 시댁과 저희 아파트 병원이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같은 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다시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맘충이라고 욕을 해주고 싶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아무튼 저희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다 저희 딸 같고 아들 같고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서 가운 입고 있을 때나 의사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고 쉬고 잘 때도 의사는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런 순간까지도 저희 남편을 의사라고 생각하는 일부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분가를 하기 전 시댁에 살 때에는 단독주택이라 주변 분들과 크게 얽힐 일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다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었기에 애들이라고 해봤자 손주들이 놀러올 때뿐이니 그저 누구 집 아들이 의사라고 하더라 하는 정도만 알려졌었고 그걸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오고 나서 아파트에 친해진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네요. 그 중에는 조리원과 어린이집에서 친해진 분들도 많습니다. 남편이 절대 의사라 말하지 말라 하기에 그냥 회사에 다닌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의사라는 게 소문났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민 중에 어떤 분이 남편 병원에 다녀가고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소문이 처음 났을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냈었는데 주변에 친했던 사람들에게서 서운하다는 얘기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남편 핑계를 댔었죠. 남편이 불편해해서 말 안 했다고요. 그런데 이후 친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들까지 제 카톡과 전화로 지금 애 영양제를 이걸 먹이는데 괜찮은 거냐? 애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연락을 하며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응급실을 가야 하는 거냐? 애 이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연락이 오는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가 아픈 건 치과 아닌가요? 왜 치과 진료를 봐야 하는 것까지 물어보는 건지. 아무튼 그러던 중 누군가 아파트 단톡방에 몇 동 몇 호 아버님이 소아과 의사이니 저희 아파트 어린이 주치의를 해주시는 건 어떠냐 하며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단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단톡방에 불이 나서 남편이 아이가 아플 때 대응 방법과 함께 이럴 때는 A병원, 이럴 때는 B병원에 가라 하고 안내문처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퇴근하면 진로를 보지 않으니 개인적인 연락을 삼가해달라 말씀드리고 단톡방에서 나와버렸죠. 저도 나가려고 했었지만 아파트 소식은 들어야 하니 참았고요. 황당한 건 그때부터 저한테 질문이 집중 포화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답이 없다 싶어 저는 몰라요. 이 한마디로 일관해버렸고요. 그 이후부터 조금 조용해지는가 싶었는데 전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일부 몇몇이 한밤중에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건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 시간에 응급실을 가지 왜 저희 집에 애를 안고 뛰어오는 건지. 더 큰 문제는 저한테 오는 연락을 넘어서 남편 차에 있는 번호로 연락처를 받는지 남편 폰으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도 주민들 연락을 잘 안 받고 밤이 되면 인터폰도 꺼놓았죠.
그러고 나서는 조금씩 조용해지긴 했지만 이번에는 주변 사람 중 유별난 사람들이 눈총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신경 안 쓰고 저희 딸을 등원시킬 때 인사 잘하고 했었는데 누군가 제 험담하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면 돈도 잘 벌 텐데 워킹맘도 아니면서 어린이집에 보낸다부터 남편이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술 먹는 걸 보고서는 의사가 술 먹고 진료한다 등등. 결국 아파트 주민들의 등살에 못 이겨 저희는 이사를 갑니다. 평소에 문제없이 친하게 지내던 분들과 헤어지는 건 아쉽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희 집이 응급실은 아니잖아요. 마치 의사는 봉사직인 것처럼 자다 말고 나가서 아픈 애를 봐줘야 하나요? 응급이면 응급실에 가셔야죠. 5분이면 오는 응급차를 타셔야지 단지 내에서 저희 집까지 뛰어오시면 5분은 더 걸리는데 그 시간에 큰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의대 무료로 다닌 거 아닙니다.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준 것도 아니고요. 저희도 개인 병원 월세 내고 간호사분들께 급여 주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물론 같이 있다가 아이가 쓰러지거나 무언가를 잘못 삼키거나 하면 당연히 돌봐주고 구급차를 불러주겠죠. 그런데 새벽에 자는 사람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거기서 응급실 가시는 게 낫다고 하는 게 야박한 건 아니잖아요.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이 정말 예민해집니다. 하다못해 어른이 아픈 것까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특히 첫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단지 끝에서 끝까지 진짜 힘들게 뛰어오시는데 물론 첫 아이니까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오셔서 인터폰 누르고 남편이 옷 입고 내려가는 시간이면 벌써 응급실에 도착했을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 응급실 안 가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그리고 간혹 돈 들이면 되지 않냐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건 너무 몰상식한 거 아닌가요? 저희 남편 병원 바로 옆에도 걸어 다닐 만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낡은 이 아파트에 이사를 온 건 이런 일이 생길까봐 했는데 그 의사들도 사람이고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이제 떠나갑니다만 주변에 계시는 의사를 너무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이삿날 단톡방에 이 글의 링크를 던져주고 나갈 그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이 글을 읽고 느끼는 게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실한가요? 이사 가기 전에 단톡에 꼭 링크 찍고 가세요. 아파트 카페에도 올리시고요. 어차피 전체가 그런 건 아닐 테니 좀 부끄러워라도 하라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상급지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급지에 살면 그런 일이 생기지만 상급지에 살면 이웃 주민들도 다 전문직이라서 그런 일이 없거든요. 개원하느라 집은 아직 좋은 데에 못 사셨나 보네요. 소아과 개원이 요즘 돈 별로 못 버는데 하층민들은 의사라고 하면 일단 친해져서 공짜 상담 받으려고 하죠. 세 번째. 그래서 개인병원 의사들이 병원 근처에 안 살고 직업 얘기도 절대 안 합니다. 의사가 건물 짓고 1층은 세주고 2층은 병원, 3층은 자기 집으로 했더니 밤에도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결국 이사 갔다는 거 흔한 일들입니다. 네 번째. 저는 학원 강사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엄마들이 많아요. 문제집 추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애 숙제도 도와달라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주면 커피 한 잔은커녕 고맙다는 말도 듣기 힘들죠. 다섯 번째. 아파트 아니어도 인터넷을 하다 보면 여기 의사쌤, 약사쌤 계신가요? 제가 먹는 약 좀 봐주세요. 우리 아이 증상 좀 봐주세요. 라고 올라오는 글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글에 절대 답변 안 달아줘요. 돈 내고 진료를 받든가 해야지 왜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간혹 거기에 댓글 달아주는 호구들도 참 라이센스감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6번째.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약사입니다. 다른 데서 약 탄 거,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 탄 거 등 5만 가지 약을 가져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서 돈 냈으니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는 보내버리죠. 사람들이 참 그지같이 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문 상담을 받으려면 돈을 내고 받아야 한다는 기본 상식이 없는 그지들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7번째. 남들 같지가 않네요. 저는 치과 의사고 출산하고 쉰지 5년째인데 아직도 안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일가 친척분들까지 치과 갈 일이 생기면 물어봅니다. 엑스레이 사진 찍어와서 이 진단이 맞냐, 바가지는 아니냐 하고 물어보죠. 진짜 지겹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